저도 올해 처음 플리마켓을 나갔어요. 포장도 하나도 되지 않은 물건들을 가지고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플리마켓 브이로그를 한 2번 올렸잖아요. 플리마켓을 4번 정도 나갔어요. 플리마켓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는 브이로그를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했는데,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는 공유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올해 처음 플리마켓을 나갔어요. 올해 6월에 친구가 제안을 해줘가지고 플리마켓을 나가게 됐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뭐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때는 이제 포스터 같은 것도 친구가 만들어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포장도 하나도 되지 않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갔어요. 플리마켓 고수분들이 어떻게 세팅하고 판매를 하는지를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플리마켓을 4번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간단하게 공유를 하면 저처럼 아무 대책 없이 가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플리마켓에 나갔을 때 준비는 하나도 안 됐어요. 진짜 포장도 아무것도 안 돼 있었고, 가격표 이런 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잘했던 게 그래도 판매는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지난 직장에 다닐 때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푸드위크에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어가지고 판매는 할 줄 알지만 세팅 같은 거를 할 줄을 몰랐어요. 어떤 걸 테이블에 세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이런 거를 몰랐단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요런 거 집기류 같은 게 있으면 제일 좋겠죠. 4칸 접시에는 비즈 반지를 두거든요. 4개를 나눠서 피를 해두면 여기서 골라서 착용도 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2개도 이제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 건데, 제가 소품샵에서 일을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였던 집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푸드위크 갔을 때 발견을 해가지고 제가 요번에도 구매를 한 건데, 요거는 이렇게 두고 여기다가 그날 좀 대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쫙 올려놔요. 그러면 세팅되고 돋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집기류는 품목별로 여러분이 필요하신 거를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의 집이나 아니면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저처럼 다이소에서 직접 보고 고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로 필요한 거는 포장재예요. 포장재. 저는 OPP에다가 이 속지를 제가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OPP랑 속지를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포장을 해서 쫙 깔아두기도 하고, 반지 같은 거는 포장을 해두진 않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소에 가면, 우리들의 친구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다양한 OPP 포장재가 있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필요에 의해서 담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다 보니까 착용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포장할 일이 많진 않은데, 그렇지만 일단 구비는 해두고 있습니다. 3번째로 필요한 거는 홍보물이에요. 홍보물. 가게 이름이라든지 가격표, 홍보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으면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 계정,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포스터를 만들어서 두면 좋거든요. 포스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계좌번호 좀 가릴까요? 여기는 계좌번호가 적혀있고,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그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인스타 계정이 있고요. 여기는 계좌번호, 계좌 이체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계좌번호를 적어뒀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액세서리 팝니다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진들을 주로 배치를 했어요. 엄청 저렴한 거 1,000원, 2,000원짜리가 있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다, 그거를 미끼 삼아서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싶다 하면 그런 걸 좀 대문짝만하게 적어도 괜찮고, 아니면 세일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 뭐 30%면 30%, 50%면 50% 이렇게 딱 박아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좀 귀여운 액세서리를 팝니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인스타 계정에 그동안 올렸던 그 사진들로 만든 포스터예요. 포스터를 끼워둔 케이스 이런 거는 문구사 같은 데 가면 팔기도 하고, 뭐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사셔도 되고, 그래서 저 포스터에는 저처럼 뭐 이미지를 넣어도 되고 인스타 계정 넣어도 되고,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유튜브 QR코드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QR코드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싶은 거, 어필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면 되는데, 미리 캔버스로 제가 홍보문도 만들고 속지도 만들고 명함도 만들었거든요.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그 미리 캔버스로 이런 거를 디자인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머스름돈.
돈을 드릴 그 잔돈이랑 돈을 넣어줄 가방인데 이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엄청 귀엽죠? 이 가방은 3번째로 플리마켓 나갔을 때 거기서 주신 가방인데 이 가방 안에 저는 시제를 넣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제가 들어있어요. 총 15만 원이고요. 품목별로 준비해야 되는 금액이 좀 다르긴 해요. 아무래도 만원대 제품들도 있지만 주로 만원 이하 제품들이 많아서 만원짜리보다는 1,000원, 5,000원짜리를 훨씬 많이 준비하는 편이고 마켓이 엄청 크게 열리는 건 아니어가지고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시제를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역시 부족한 것보단 좀 넉넉한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준비하면 좋은 게 가격표입니다. 제가 쓰는 가격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표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주로 보통 1인 셀러분들 많으시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가격이 뭐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실 때 대처를 빨리빨리 하기도 일단 가격표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고요.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저거는 얼마 정도 할까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얼마인지를 좀 알면 다가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인 셀러로 가시면 뭐 셀러일 때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게 되죠. 물 마시면 어떡하죠? 화장실 가야 되죠. 화장실 갈 때 혼자 있으면 옆에 셀러분께 잠깐 봐주세요 맡겨야 되는데 가격표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가격이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다. 이러면 옆에 셀러분이 계셔도 판매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표를 좀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가격표를 준비를 해주시면 훨씬 수월하다는 거. 좀 쉽지만 귀찮은 거긴 해요. 사실. 그렇지만 준비를 하면 좋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가지고 다녔던 건 요거예요. 요거는 손소독제인데 제가 액세서리를 팔잖아요. 그래서 팔찌도 그렇고 반지도 그렇고 착용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다 보니까 손소독제 한번 쓰시고 착용을 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 참고해야 할 만한 거를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셀러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주최 측에서 연락이 올 거 이러이러한 거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이날 이 시간까지 와서 세팅을 해주세요 이런 게 오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전에 와서 세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지키시면 좋은 게 너무 우왕좌왕하지 않은 채로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일단. 그리고 중요한 게 그 행사가 12시면 12시, 1시면 1시 이렇게 시작을 한다 해도 그 전부터 이미 유동인구가 조금씩 있어요. 뭘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께 마수거리로 팔기 위해서라도 좀 미리미리 가서 세팅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테이블이랑 의자 한두 개 정도는 준비를 해주세요. 테이블볼을 준비를 해주시는 곳도 있고 파라솔 같은 거, 천막 이런 거를 준비를 해주시는 곳도 있는데 테이블볼랑 파라솔, 천막 이런 거는 준비를 안 해주시는 곳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파라솔 같은 거, 천막 이런 거는 그게 없다는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아예 그냥 일찍 가서 그늘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런 대처가 가능한 방법이 있으시면 대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플리마켓 하면 대체 얼마를 버나요? 얼마를 가져올 수 있나요? 같은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셀러들이라고 해도 품목별로 너무너무 상이하고 플리마켓이 어디서 열리는지도 되게 중요한 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큰 도시에는 안 나가봤고 제가 살고 있는 이 굉장히 조그만 완전 조그만 이 시골에서만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편차가 클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적게는 4만원 뭐 6, 7만원 정도는 벌고 있는 것 같아요. 플리마켓 한번 나가면 저보다 진짜 몇 배로 훨씬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 시간마다 손님들이 그 정도로 많이 오진 않아요. 브이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가로운 시간도 있고 좀 손님들이 많이 오실 때도 있는데 이미 구경하시는 손님들이 많으면 저기 뭔데 저렇게 몰려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끌어당기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일단 그게 1순위가 무조건 인사예요. 지나가시면 나한테 오시는 손님인 것 같든 아니든 그냥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으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인사를 좀 꼬박꼬박 하면 좋은 것 같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타겟층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나갈 때 좀 유심히 봐뒀다가 좀 끌어들이는 노하우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타겟 나이를 불문하고 중요한 거는 인사. 그 플리마켓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인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일단 인사를 잘 하고 착용 한번 해보세요. 구경 한번 해보세요. 구경 공짜예요. 약간 이런 멘트들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플리마켓을 제가 한 4번 정도 진행하면서 배우게 된 것들을 여러분이랑 공유를 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저는 이제 올해 플리마켓을 다 한 것 같아요.
더 기회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연말은 아니지만 연말 결산할 겸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를 했고요. 만약에 플리마켓을 나가시는 분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매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셔서 들어오셨다면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엄청 많이 벌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즐기시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